지금 68세 독일 교수 한 사람의 눈물이 유럽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단 3분간 겪은 조용한 충격 때문에 독일 시니어 커뮤니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 달 만에 독일 한국 은퇴자 여행 예약이 3000% 급증했습니다. 정말 공항 3분 때문일까요?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어요. 그 선택은 어떻게 유럽 은퇴자들의 인생관을 바꿨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인츠 밀러라고 합니다. 68세,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과대학교에서 40년간 기계공학을 가르치다 은퇴한 평범한 노교수였죠. 아내 그레타와 함께 조용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보,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은퇴 후 첫 여행지를 고민하던 우리에게 손자 마르쿠스가 보여준 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이었죠. 화면 속 공항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데도 소란스럽지 않았고 모든 것이 흘러가듯 자연스러웠어요. 할아버지, 여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마르쿠스의 말에 나는 살짝 웃음을 지었습니다. 40년간 세계 곳곳을 다녀본 내게 공항이란 늘 비슷했거든요. 복잡하고 시끄럽고 기다림의 연속이었죠. 프랑크푸르트 공항만 해도 그랬습니다. 수십 년을 이용해온 그곳에서 나는 늘 같은 풍경을 봤어요. 짐을 끌고 다니며 소리치는 사람들, 줄을 서지 않고 끼어드는 승객들, 그리고 그런 혼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직원들. 독일도 질서정연하다고 하는데 정작 공항은 항상 전쟁터 같더라고요. 아내 그레타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영상 속 한국은 달랐습니다. 같은 공항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고요했죠. 사람들은 웃으며 걸었고 직원들은 마치 손님을 집으로 맞이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말일까요, 여보? 그레타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상은 얼마든지 편집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가보죠. 직접 확인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승무원들의 인사가 더 깊었고 안내방송도 더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입국장에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3분. 딱 3분 만에 나는 40년간 가져왔던 공항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줄을 서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죠. 마치 오랜 친구들이 모인 것처럼 모든 게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여보, 이게 진짜예요? 그레타가 내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직원들이었습니다. 누군가 길을 묻기도 전에 눈빛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다가와 미소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공항이라고요? 나는 아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레타는 웃는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다르긴 다르네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은 정말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짐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 모여 있는데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짐이 나오길 기다리는 그 시간, 보통은 불평과 한숨이 터져나오기 마련인데 말이에요.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레타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파리 드골 공항에서는 어땠나요? 짐이 5분만 늦어도 사람들이 서로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그 직원은 뭘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소리들이 끊이지 않았죠. 프랑크푸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기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늘 짜증이 섞여 있었고 누군가는 반드시 큰 소리로 불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기다렸어요.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조차 조용했어요. 부모가 뭔가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나는 속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런 질서가 강요에 의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습관일까요? 곧 우리 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여기서 진짜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하니 전광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엔 숫자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4분 후 도착. 나는 그 숫자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40년간 유럽에서 살아오면서 이런 시간 안내판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정확했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4분이라고 나와 있으면 실제로는 15분이나 20분을 기다려야 했죠. 때로는 아예 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기다려야겠네요. 그레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녀도 나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분. 전광판의 숫자가 정확히 1분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마치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처럼 정밀하게 움직였습니다. 2분. 나는 무의식 중에 시계를 봤습니다. 정말로 1분이 지났더군요. 1분.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버스가 정말 올까? 하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 시간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 같았습니다. 30초. 나는 점점 긴장됐습니다. 설마 정말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0초.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5초.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4, 3, 2, 1. 그리고 정확히 0분이 되는 순간 버스가 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멈춰섰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그 순간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약속처럼 지켜진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어요. 버스 기사님이 문을 열고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차례대로 아무런 다툼도 없이 버스에 올라탔어요. 여보, 이게 정상인 건가요? 그레타가 내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당황함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세상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거든요. 버스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객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큰 소리로 전화하는 사람도,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사님은 안전벨트 안내를 정중하게 했고 모든 승객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한 후에야 출발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 거야?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유럽에서라면 벌써 누군가는 빨리 가세요. 라고 소리쳤을 텐데 여기선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더 놀라운 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도로에 차들이 많았는데도 모두가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끼어들기도 경적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독일보다 더 질서정연한 것 같은데요. 그레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독일이 질서의 나라라고 자부해왔는데 한국은 그보다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명 좋은 일인데 왜인지 불안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무서웠달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에는 항상 약간의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혼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자연스러운 일일까? 나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질서가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강요나 압박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주변을 자세히 관찰해보니 사람들의 표정이 억지스럽지 않았어요. 진짜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런 행동이 그들에게는 호흡하는 것만큼 당연한 일인 것 같았어요. 버스는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은 모든 승객이 내릴 때까지 기다려주었고 마지막에는 정중하게 인사까지 해주었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독일어로 인사했지만 기사님은 이해했는지 미소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면서 나는 그레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게 너무 완벽해서 말이에요. 그레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우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경험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내일은 어떨까?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국이 정말 이런 나라일까요?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호텔 근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거였어요.
그레타는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너무 매울까요? 괜찮을 거예요. 일단 한번 시도해 봅시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내부, 그리고 몇 개의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식사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신기한 건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식기 부딪히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식당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정도의 여성분이었는데 인사가 참 정중했어요. 메뉴판을 받아들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적혀 있어서 읽을 수는 없었지만 사진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메뉴판을 놓고 서로 이야기하는 걸 보자마자 사장님이 다시 다가온 거예요. 손짓 하나 안 했는데도 말이에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영어로 말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메뉴를 하나하나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이건 매운맛이에요. 이건 안 매워요. 이건 독일 분들이 좋아하실 만해요. 독일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독일에서 왔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기했어요. 김치찌개 어떠세요? 처음이시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몇 가지 반찬도 함께 시켜달라고 했어요. 주문을 마치자 사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3분 정도 걸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파리에서는 간단한 샐러드 하나 주문해도 30분은 기다려야 했거든요. 프랑크푸르트도 마찬가지였고요. 3분에 음식이 나온다고? 그럼 대충 만든 거 아닌가? 속으로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나오는 음식이 맛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레타도 비슷한 생각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빨리 나오면 대충 만든 거 아냐? 그녀가 작은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방을 잠깐 들여다보니 사장님이 전혀 서두르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3분이 지나자 우리 테이블에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치찌개, 흰쌀밥,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테이블이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이 많은 걸 3분 만에 준비했다고? 그레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장님이 다가와서 먹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드세요. 밥을 조금 말아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는 숟가락을 건네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깊은 맛이 입안을 감쌌어요. 김치의 신맛과 돼지고기의 고소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향신료들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이건 절대 3분 만에 대충 만든 맛이 아니었어요. 여보, 이 맛 좀 봐요. 그레타도 한 숟갈 먹고 나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이런 깊은 맛이 날 수 있죠? 우리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음식은 3분 만에 만든 게 아니라 미리 오랜 시간 끓여둔 거였어요. 주문을 받으면 바로 내어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시스템이구나. 나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빠른 서빙을 위해 음식의 질을 포기한 게 아니라 미리 완벽하게 준비해둔 거였어요. 반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특히 김치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도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식사를 하는 동안 사장님은 우리를 계속 챙겨주셨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바로 채워주고 반찬이 떨어지면 새로 갖다 주었어요. 하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이 절묘했거든요. 우리가 필요할 때 정확히 나타나서 도움을 주었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서비스 받기 어려워요. 그레타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독일 식당에서는 웨이터를 부르기도 어려웠고 한 번 부르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파리는 더 심했습니다. 웨이터들이 손님보다 자기 일정을 우선시했어요. 음식이 나오는 순서도 제멋대로였고 서비스라는 걸 기대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손님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식사를 마칠 무렵 사장님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맛있으셨나요? 진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의상 묻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만족을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최고였어요. 내가 엄지손가락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다음에도 와주세요. 다른 음식도 맛보시라고 할게요. 우리는 식당을 나서면서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여보, 이 나라는 정말 다르네요. 그레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빨리는 대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완벽하게, 더 정성스럽게 준비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속도와 품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은 나라. 그게 한국이었어요. 길을 걸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 사람들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정말 존재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레타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새로운 발견이었거든요. 호텔에서 나와 거리로 나섰습니다. 처음엔 익숙한 풍경 같았어요. 사람들이 걸어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그런 평범한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나 파리에서는 항상 부딪혔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심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빠르게 걸어가고 우리 같은 늙은 사람들은 자꾸 밀려나곤 했어요. 여보, 조심해요. 그레타가 내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게 일상이었어요. 거리에서 걸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했고 언제 누가 부딪힐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젊은 남성이 걸어왔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또 부딪히겠구나. 나는 속으로 생각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랐어요. 그 젊은이는 우리 뒤에 도착하자 조용히 한 발 물러섰습니다. 우리에게 공간을 내어준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호흡하듯 그렇게 했어요. 우리 공간을 내주는 것 같아. 그레타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신호등이 바뀌자 우리는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는 여전히 우리 뒤에서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앞서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살펴봤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시계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편안한 표정으로 우리와 같은 속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라면 벌써 짜증난다는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파리에서는 아예 우리를 밀쳐내고 지나갔을 테고요. 하지만 이 젊은이는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속도에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레타가 말했습니다. 그녀도 느꼈나 보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는 계속 걸어가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지하철 입구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오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춰주는 거였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그렇게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나는 점점 신기해졌습니다. TAS. 이런 배려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지하철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도, 개찰구에서도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우리의 속도를 존중해주고 있었어요. 특별히 친절을 베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지하철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유럽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지하철 타기가 전쟁 같았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고 늙은 사람들은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파리는 더 심했죠. 지하철에서는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모두가 각자의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차례대로 탑승하고 있었어요. 밀쳐내거나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타려고 하자 젊은 여성 한 분이 먼저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독일어로 인사했지만 그분은 이해했는지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우리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우리가 거절하려 했지만 그분은 웃으며 고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이게 정말 지하철 아닌가? 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큰 소리로 전화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질서정연했습니다. 여보,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레타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런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말이에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다시 거리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경험이 반복됐어요. 사람들은 우리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었고, 우리의 속도에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우리를 배려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커피숍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분이 우리의 더딘 주문을 기다려주었고,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스템이었어요. 사회 전체가 모든 구성원의 속도를 존중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늘 살아남기 위해 경쟁해야 했어요.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면 도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심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빠른 사람도 느린 사람도 모두 존중받고 있었어요. 커피숍에서 나오며 나는 그레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나라는 우리 같은 늙은 사람도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그레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유럽에서는 늙는 게 죄인 것 같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느낌이 없네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나이를 의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나는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내가 늙어도 괜찮았어요. 도시가 나를 밀어내지 않았고 사람들이 나의 속도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내일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레타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이 나라의 일상인 것 같으니까요. 나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하루 이틀의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 나라는 정말로 다른 나라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레타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니 목소리까지 쉬어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나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레타가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인 건 오래간만이었거든요. 목이 너무 아파요. 기침도 멈추지 않고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열도 나는 것 같았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병원을 가야겠지만 당장은 어려울 거야. 독일에서는 병원 예약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감기 정도로는 최소 2-3주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응급실은 정말 응급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했고요. 파리는 더 심했습니다. 병원 예약을 잡는 것 자체가 전쟁 같았어요. 일단 약국에서 감기약이라도 사와야겠다. 나는 호텔 프런트로 내려갔습니다. 근처 약국 위치를 물어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아내가 감기에 걸린 것 같은데 근처 약국이 어디에 있나요? 프런트 직원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아프신가요? 그럼 병원 먼저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병원요? 예약이 가능할까요? 나는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예약 필요 없습니다. 예약 없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네, 여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 가시면 30분 안에 진료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직원분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30분 안에? 정말일까? 나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레타의 상태가 걱정돼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호텔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클리닉이었어요.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접수 창구가 보였습니다. 직원분이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아내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서요. 여권 주시면 접수해드릴게요. 나는 여권을 건네주었습니다. 직원분은 컴퓨터로 뭔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외국인이시군요. 관광객 보험 있으시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반 진료비로 계산해드릴게요. 많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나서 번호표를 주었습니다. 3분 후에 호출될 예정입니다. 3분 후요? 나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지금 환자가 많지 않아서요. 정말로 3분 후 우리 번호가 호출됐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예약을 잡아도 1시간은 기다리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젊은 의사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영어로 말해주셨습니다. 발음도 아주 좋았어요. 그레타의 증상을 설명하자 의사 선생님은 차근차근 진찰해 주셨습니다. 목도 보고 청진기로 폐소리도 들어보았어요. 감기 초기 증상이네요.
심각하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다행이네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약 처방해드릴게요. 3일 정도 드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써주었습니다. 약국은 1층에 있어요.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5분이 걸렸어요. 5분 만에 이렇게 꼼꼼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1층 약국으로 내려가서 처방전을 내밀었습니다. 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약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5분 후에 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물도 많이 마시시고요. 계산을 할 때도 놀랐습니다. 진료비와 약값을 합쳐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독일에서 사보험 없이 병원 가면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관광객인 우리도 부담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나는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나오기까지 총 30분이 걸렸어요. 접수 3분, 대기 3분, 진료 5분, 약 수령 5분. 나머지는 이동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가능한 나라예요? 나는 그레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그레타도 놀라워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감기로 병원에 가려면 최소 3주는 기다려야 했어요. 급하면 응급실에 가야 했는데 거기서는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파리는 더 심했죠. 병원 예약 자체가 로또 같았어요. 운이 좋아야 한 달 안에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예약도 필요 없고 기다림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진료의 질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레타가 궁금해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건지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또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질서정연한 게 아니었어요. 시민들의 삶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아플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그레타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여행 중에 아프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는 아파도 금방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안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곳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있을까요? 나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서의 매일이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우리에게 안심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불안이 곧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레타의 말에 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한국은 사람을 안심시키는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지하철을 이용해 시내 관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레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지하철 괜찮을까요? 계단이 너무 많으면 어떡하죠? 나도 같은 걱정이었습니다. 파리 지하철의 악몽이 떠올랐거든요. 파리에서는 지하철 타는 게 정말 고역이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 미로 같은 환승통로,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구조. 우리 나이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런던도 마찬가지였죠. 오래된 지하철 시스템은 젊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나이 든 사람들의 편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가보죠.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호텔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입구부터 놀라웠어요. 큼직한 엘리베이터 안내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옆에는 에스컬레이터도 있었어요. 여보, 여기 보세요. 엘리베이터도 있네요. 그레타가 반가워했습니다. 파리나 런던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있어도 고장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입구부터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속도도 적당했고 폭도 넓어서 편안했어요. 지하로 내려가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통로가 정말 넓었어요. 파리 지하철의 좁은 통로와는 비교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았어요. 파리에서는 비가 오면 지하철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정말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달랐습니다. 바닥 재질부터 다른 것 같았어요. 개찰구도 넓었습니다. 짐을 들고 지나가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어요.
여기 진짜 다르네요. 그레타가 감탄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고 플랫폼으로 가는 길도 복잡하지 않았어요. 안내판이 명확해서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안내판이 작고 복잡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늘 헤맸거든요. 특히 환승할 때는 정말 미로 같았어요. 플랫폼에 도착하니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있어서 안전했고 바닥에는 대기선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2분 후 도착. 나는 그 전광판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정시성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2분 후에 지하철이 도착했습니다. 소음도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밀쳐내거나 서두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타려고 하자 젊은 남성이 먼저 손짓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먼저 타세요. 영어로 말해 주었어요. 고마웠습니다. 지하철 내부도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좌석도 편안했어요. 몇 정거장을 지나 환승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움이 시작됐어요. 환승거리가 정말 짧았습니다. 파리에서는 환승하려면 10분 이상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때로는 지상으로 나와서 다른 역으로 걸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3분 만에 환승이 가능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가까워도 되나요? 그레타가 놀라워했습니다. 환승 통로도 넓고 깨끗했어요. 바닥은 여전히 미끄럽지 않았고 중간중간에 의자도 있어서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긴 우리가 피곤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레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모든 게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을 배려해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환승한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조용했고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 운행되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올라갈 때도 편안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잘 갖춰져 있었어요. 여보,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레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파리나 런던에서는 지하철만 타도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상으로 나와서 뒤돌아본 지하철 입구는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 놀라워요. 나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빠르고 효율적이고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안전하고 편안했어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스템,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지하철 타는 게 무섭지 않아요. 그레타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지하철이 피로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이동 수단이었어요. 우리는 그날 여러 번 지하철을 갈아탔습니다. 그때마다 같은 경험이 반복됐어요. 편안하고 정확하고 배려가 넘치는 서비스였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그레타가 궁금해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런 완벽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단순히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인프라는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파리나 런던의 지하철은 시스템을 위해 사람이 맞춰야 하는 느낌이었어요. 불편해도 참고 힘들어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그레타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 또 놀라게 될 거예요. 나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매일이 새로운 발견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발견이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심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호텔로 걸어가면서 나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또 한 번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진정으로 사람을 배려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배려가 시스템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 나라에서는 나이 드는 게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레타의 말에 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일상생활이 힘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나라가 정말 존재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우리는 호텔 룸서비스 대신 배달앱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한국 배달 문화가 유명하다고 하던데요. 그레타가 말했습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배달 앱을 설치하는 것부터 걱정이었습니다. 복잡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독일이나 프랑스의 배달 앱들은 정말 복잡했어요. 광고가 너무 많고 글자는 작고 어디를 눌러야 할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배달 앱은 달랐습니다. 화면이 단순하고 깔끔했어요. 글자도 충분히 컸고 불필요한 광고도 없었습니다. 메뉴 구성도 직관적이었어요. 생각보다 쉽네요. 나는 음식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도 크고 명확해서 고르기 편했어요. 주문을 완료하자 예상 배달 시간이 나타났습니다. 22분이었어요. 정말 22분에 올까? 나는 의심스러웠지만 이제 한국의 정시성은 믿게 됐습니다. 주문 후에도 실시간으로 배달 현황을 볼 수 있었어요. 음식이 준비되고 배달원이 출발하고 어디쯤 와 있는지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함이라니. 독일에서는 배달 음식을 시키면 언제 올지 알 수 없었거든요. 1시간이 지나도 연락 없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22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문 앞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노크만 했어요. 밤 시간대라 다른 투숙객들을 배려한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젊은 배달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주문하신 음식 가져왔습니다. 목소리도 조용했어요. 호텔이라는 공간을 의식한 듯 했습니다. 음식을 받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22분이었어요. 또 정확하네. 나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약속한 시간에 이루어졌어요. 음식도 따뜻했고 포장도 깔끔했습니다. 젓가락과 물티슈까지 들어있었어요. 정말 세심하네요. 그레타가 말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우리는 한국의 배달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배려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시간 약속, 조용한 서비스, 깔끔한 포장.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식사 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밤 10시쯤이었는데도 거리는 안전해 보였어요. 독일에서는 밤에 혼자 나가기가 조심스러웠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파리는 더 심했죠. 해가 지면 거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밤에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 다녔고 상점들도 대부분 열려 있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 물을 사려고 했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 계산대에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물을 고르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한국 브랜드들이 많아서 어떤 걸 사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그때 직원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영어로 말해 주었어요.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물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이 브랜드가 외국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친절하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계산대로 돌아갔어요. 강요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은 도움이었습니다. 계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중하지만 자연스럽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마지막 인사도 따뜻했어요. 편의점을 나오면서 나는 그 직원의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무심한 듯 배려해주는 그 모습이 정말 한국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그레타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 나라는 정말 다르네요. 밤에도 불안하지 않아요. 정말 그랬어요. 유럽에서는 밤이 되면 집 안에 있는 게 안전했지만 한국에서는 밤에도 편안하게 나다닐 수 있었습니다. 거리도 밝았고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치안이 좋다는 게 이런 걸까요? 이곳은 늙어도 불안하지 않은 공간 같아요. 그레타의 말에 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밤 시간이 무서워졌거든요. 혼자서는 나가기 어려웠고 택시를 타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밤에도 도시가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나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배달앱의 세심함, 배달원의 조용한 배려, 편의점 직원의 자연스러운 친절. 모든 것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여보, 이 나라는 느려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레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우리 속도에 맞춰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배달앱도 복잡하지 않았고 편의점 직원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모든 서비스가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을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우리층 버튼을 누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노인을 눈치 보게 하지 않는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나이가 들면 점점 눈치를 봐야 했어요. 느리다고 짜증내는 사람들, 기다려주지 않는 서비스들. 그런 것들 때문에 움츠러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더 편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우니 하루의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좋은 피로였어요. 여보, 내일이 기대돼요. 그레타가 말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새로운 발견이었고 그 모든 발견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도시의 불빛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소란스럽지 않은 안정적인 불빛이었습니다. 이곳은 밤의 노인을 위한 나라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한국은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나이 든 사람들도 느린 사람들도 모두 품어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나라의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따뜻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벌써부터 기대됐습니다. 한국에서의 매일이 우리에게는 작은 기적 같았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한국에서의 넷째 밤이 깊어갔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밤이었어요. 일주일의 한국 여행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인천공항에 섰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으며 나는 일주일 전 도착했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는 또 다른 복잡한 공항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별이 아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출국장에서도 마지막까지 한국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직원들은 여전히 정중했고 시설은 깔끔했습니다. 여보, 정말 돌아가야 하나요? 그레타가 아쉬워했습니다. 나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는 게 아쉬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나는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습니다. 공항에서의 첫 충격, 조용한 거리에서의 배려, 병원에서의 안심, 지하철에서의 편안함, 그리고 밤거리에서의 따뜻함.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작은 기적이었어요. 도시가 늙은 게 아니라 내가 늙은 거였구나. 비행기 창가에 기대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도시가 나를 늙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빨라야 하고 경쟁해야 하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았고 느려도 기다려주었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차이를 느꼈어요. 사람들이 소란스럽고 줄도 제대로 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풍경인데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은 경험을 글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시니어 커뮤니티 온라인 게시판에 긴 글을 올렸어요. 늙어도 괜찮은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제목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글에는 인천공항에서의 충격, 식당에서의 배려, 지하철에서의 편안함, 병원에서의 안심 등을 자세히 적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믿기 어렵네요. 정말인가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같은 또래 은퇴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모두들 한국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전화까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인츠, 정말 한국이 그렇게 좋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랐나요? 친구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나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말해 주었어요. 2주 후에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회원들 중 30여 명이 한국행을 예약했다는 것이었어요. 하인츠 덕분에 결심했어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늙어도 괜찮은 곳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니 말이에요. 한 달 후에는 독일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독일 시니어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내 이름도 언급됐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어떤 점이 그렇게 인상적이었나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진심이 있어서예요. 나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한국이 완벽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분명 문제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을 배려하려는 진심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시스템이 되고 문화가 되고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독일과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독일은 규칙이 사람을 지배하지만 한국은 사람이 규칙을 만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내가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독일의 질서는 때로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국의 질서는 따뜻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에 더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의 시니어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런 곳인가요? 모두들 같은 질문을 했어요. 나는 매번 같은 답을 했습니다. 직접 가보시길 추천해요. 경험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여행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어요. 돌아온 사람들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달랐어요. 늙어도 괜찮은 나라가 정말 있더라고요. 이제 독일이 답답하게 느껴져요.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한 것 같았어요. 오늘도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을 생각합니다. 프랑크푸르트의 거리는 여전히 복잡하고 소란스러워요. 사람들은 서로를 밀쳐내며 앞서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여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여보,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레타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나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준 곳이었어요. 늙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곳. 그런 곳이 정말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었어요. 한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그 진심이 한국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나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바뀌고 있어요. 한국이 보여준 따뜻한 삶의 방식이 조용히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힘이 아닐까요?